안녕하세요. 금지된 사랑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50대 부부가 겪은 차가운 일상 속에서 깨어난 은밀한 욕망과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 흔들리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평범한 부부가 어떤 비밀스러운 모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52세라는 나이가 제게 찾아온 게 바로 엊그제처럼 느껴집니다. 믿기시나요? 20대에는 50대가 저와는 너무나 먼 세상 같았죠.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보니 허리가 아파오고 회복이 더디다는 걸 실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젊음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민재라고 합니다. 52세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 은비는 48세로 이른바 미씨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외모는 아니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은 여전히 첫 만남 때처럼 사람을 끌어당기고 세월이 흘러도 유지되는 균형 잡힌 몸매는 나를 가끔씩 놀라게 합니다. 사실 그 점이 결혼 초기에 제가 그녀에게 끌렸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평소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라 식단을 조절하거나 홈트 영상을 찾아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라도 해볼까 생각하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가 의식이 더 높고 저는 그저 나이 들어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나태해진 내 모습이 그녀에게 미안하면서도 스스로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대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집에 살고 있지만 친구들과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치면 별 문제 없이 대화를 나누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우선시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 여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집안은 저와 은비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부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고 기뻐했지만 막상 일상에서 단둘이 남게 되니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생기더군요.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눈이 마주치면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어색한 미소만 짓게 됩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은비는 그냥 평범했지 뭐라며 짧게 대답하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침묵이 익숙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 크게 비어가는 기분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영업직이라 외근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팀장급 업무가 늘어나 부하 직원들을 챙기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일도 잦습니다. 그래도 은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어주거나 파트타임 일을 하러 나가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에너지가 넘치고 나이를 느낄 수 없게 합니다. 다만 저희 부부의 이른바 부부관계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라진 듯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녀의 옆에 누워 손을 뻗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녀의 차가운 반응이 두려워 망설이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날 살짝 다가가려 했을 때 오늘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어라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 이 관계는 이대로 사라져가는 걸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함은 없어도 완전히 끊어지는 건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시기에 회사 동료인 현우로부터 초대를 받은 것이 그 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우는 저보다 어린 40대 후반의 남자로 눈을 반짝이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는 그는 늘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 형, 부부들이 모이는 좀 독특한 모임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게 뭔데? 라고 물었고 현우는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부부들이 서로 교류하는 모임이랄까 좀 특별한 분위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부간의 새로운 관계를 탐닉하는 어른들의 모임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런 곳에 가면 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도 들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런데 가는 게 좀이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현우는 의외로 진지한 표정으로 평소 술자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참석해 보세요. 기분 전환이 될지도 몰라요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마음 한켠에서 이게 우리 관계에 불씨를 지필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은비에게 모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우의 말을 조금 순화해서 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은비에게 손에 든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다가가 여보 친구 사귀는 모임 같은 건데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하는 조건인데 괜찮다면 가볼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은비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리며 그게 뭐야? 갑자기 웬 모임? 이라고 반문했지만 제가 파트타임 일터에서의 인간관계도 좁고 가끔 외부에서 멋지게 차려입고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아? 라고 덧붙이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네라며 의외로 쉽게 승낙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런 제안이 그녀를 어떻게 느끼게 할지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부 사이가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어쩌면 무언가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일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세련된 이벤트 공간으로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저희 외에 6상 정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는 저희와 비슷한 50대가 중심이었고 조금 젊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고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파티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음식도 꽤 호화로웠고 뷔페 형식이라 은비도 예상외로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차려입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부들끼리 특별히 친밀하게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편안하게 대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은비가 옆에서 음식이 정말 맛있네. 이런데 자주 오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사회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분위기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연극 같은 분위기도 느껴졌지만 역시 일반적인 모임과는 다른 어색하면서도 호기심을 보이는 부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현우가 다가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형, 저 사람 어떠세요? 라며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연이라는 여성이 혼자 와인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가 어깨를 타고 흐르고 품이 있는 몸짓과 차분한 미소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몸매를 부드럽게 감싸며 우아한 곡선을 드러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주변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눈빛은 깊고 따뜻했으며 입술의 부드러운 곡선이 저를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저였지만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마 주변 분위기와 술기운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은비와의 거리감에 대한 불만과 쓸쓸함이 저를 등 떠밀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에 든 잔을 살짝 내려놓고 긴장된 숨을 고르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지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눈빛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은비 주변에 모인 남성들은 그녀의 밝은 웃음과 친근한 태도에 끌린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뜨겁게 뛰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바람이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질투와 설렘이 뒤섞인 이 감정을 도저히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더 놀라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접근 시간이 끝나고 폐허 결정 같은 안내가 흘러나왔을 때 2명의 여성이 남아 불만을 드러내며 화를 내며 장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모임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특별히 그들을 말리지 않았고 일단 분위기가 진정되자 폐허가 된 사람들은 자유롭게 별실로 이동하라는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7상 정도였던 부부들은 모두 누군가와 폐허가 되었고 결국 저는 지연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왠지 그게 당연한 흐름처럼 느껴져 저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은비 주변에 3명의 남성이 모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1명으로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왜인지 은비 주변의 3사람은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주최 측에서도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초조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은비는 3명 모두와 함께 행동하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모임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주최 측을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 시점에서 저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은비가 그들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비는 그렇게 사교적으로 보이는 타입이 아니고 애초에 이 모임 자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고 데려온 터라 갑작스럽게 이런 전개가 되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제 팔을 살짝 잡아끈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둘이 천천히 이야기나 나눠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에는 저를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스태프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은비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잠기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참가자들은 신원 확인도 되어 있으니 만일의 사태가 있으면 저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비가 싫다면 거절할 테고 그렇게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함께 들어간 별실은 깔끔한 호텔 방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고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어 꽤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긴장으로 목이 말랐지만 그곳에는 시원한 음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제 어색함을 부드럽게 이해해 준 듯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부터 꺼내 주었습니다. 민재 씨 이런 모임 처음이시죠? 좀 긴장되시나 봐요. 그녀는 웃으며 물었고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네, 좀 어색하네요. 지연 씨는 이런데 자주 오시나 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번 와봤어요. 처음엔 다들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져요라고 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나 자신의 부부관계, 취미 이야기 등을 나누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연은 웃으며 살짝 제게 기대오거나 손을 잡거나 갑자기 제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바라보는 등 스킨십이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팔을 스치자 온기가 전해졌고 가까이 다가온 그녀의 숨결에서 달콤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으며 입술의 부드러운 곡선이 저를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성과의 시간을 보내는 저로서는 설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뛰며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각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지연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끌어당기며 그녀의 뺨을 양손으로 감싸며 마치 연인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체향이 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다 서로 스위치가 켜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제게 입술을 내밀었고 저는 당연히 응하며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따뜻한 꿀처럼 부드러웠고 서로의 숨결이 섞이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그녀의 따뜻한 피부를 스치자 그녀의 숨소리가 격정적으로 떨리며 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몸은 강렬한 열기처럼 저를 감싸며 오랜만에 느끼는 강렬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한 황홀함이 저를 휘감았고 숨이 멎을 듯한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한 그 느낌, 오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모든 걱정과 죄책감을 잠시 잊고 그 뜨거운 여운에 젖어들었습니다. 끝난 후 저는 강한 죄책감과 그를 상회하는 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음이 진정된 후 지연과 함께 방을 나와 원래 모임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쌍이 돌아와 있었고 담담한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술을 다시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어른들끼리의 비밀스러운 놀이를 마친 후에 쿨다운 같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명의 남성과 함께 별실로 간 이후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이 솟구쳤습니다. 은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상상하면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진정할 수 없어 다시 스태프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달려가 은비가 있는 방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지연도 저를 걱정하며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마음의 동요를 억누를 수 없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는 쓴 웃음을 지으며 저쪽 복도 끝에 있습니다 라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기척을 죽이며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 용기는 없었지만 은비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살짝 문을 밀어보니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아 약간 열린 틈으로 안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비는 평소의 얌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3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마치 다른 사람처럼 대담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은비는 2명의 남성을 번갈아 다루며 다른 1명 위에서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과 붉게 달아오른 얼굴, 고혹적인 표정. 그런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표정은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한 질투와 충격이 솟구쳤습니다. 동시에 아내의 낯선 모습에 묘한 설렘이 느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은비에게 이런 행위에 대한 흥미는 더 이상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모르는 욕망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문을 닫고 급히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저 역시 지연과 선을 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은비의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분노인지 질투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쳐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임은 자유해산이라 곧 장소 전체가 귀가 준비를 시작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은비는 한참 뒤에야 별실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어색한 미소를 띄었고 3명의 남성들도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흩어졌습니다. 귀가길에 저와 은비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얼굴을 곁눈으로 보았지만 서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은비는 살짝 눈을 내리깔고 있는 듯했고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물어보면 당장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피하려고 침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은비도 제가 지연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어색한 침묵은 이어졌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며 그날의 일을 덮어두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광경이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은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회의 중에도 그녀의 땀에 젖은 얼굴과 고혹적인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즐기고 있었던 걸까? 내가 모르는 그녀의 욕망이 그토록 강렬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현우가 자꾸 신경 쓰이게 굴며 형 어제 어땠어요? 재밌었죠? 라고 물어왔지만 저는 대충 그저 그랬어라고 얼버무리며 그 자리를 넘겼습니다. 그런 곳은 두 번 다시 가지 않겠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충격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난번 그 모임 다시 가보고 싶어.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밤의 기억이 떠오르며 가슴이 조여왔지만 동시에 그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그곳에 간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라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은비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그녀의 뒤로 다가가 어색하게 팔을 둘렀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거부하지 않고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녀의 체온과 익숙한 숨결이 저를 감싸자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가서 오랜만에 서로를 느꼈습니다. 신혼 초의 뜨거움은 아니었지만 피부를 맞대며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눌러 완전한 평온은 아직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은비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그날 일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우리 서로 진심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로서 그 일을 공유한 이상 덮어두고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의 여우는 여전히 제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은비의 낯선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그때 느꼈던 질투와 충격 그리고 묘한 설렘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내가 그녀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그녀가 다시 그 모임에 가고 싶다고 한 말은 제 안의 불안을 더 키웁니다. 그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곳에서 느낀 것이 나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이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지연과의 순간이 떠오르며 죄책감과 함께 그 해방감이 다시금 몸을 스쳐가는 듯합니다. 나도 그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은비와 함께한 수십 년의 세월 함께 웃고 싸우며 쌓아온 추억들이 떠오르지만 그날 이후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다시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어떤 고뇌가 기다릴지 아득합니다. 동시에 어딘가 마음이 불타오르는 묘한 감정도 느낍니다. 저희는 지금 새로운 부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날의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침대에 누워 은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끝없이 고민에 잠깁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갈등을 넘어 다시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